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지금 다들 프린트는 받으셨을 거고, 알구전이랑 그리는 뭐 지금 당장 안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것만 좀 보는 느낌. 일단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중학교 2학년과 2-2랑 그리고 이제 고1 수하죠. 여기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배우는 게 실제로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그리고 고1 수학 하에서 배우는 게 말 그대로 또 똑같이 경우의 수 배우고 순열이랑 조합, 이렇게. 뭐 혹시 이 수하를 선행을 한번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끝에 순열 조합을 배우는 게 이 파트의 목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고 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있어서 아이디어를 갖다 쓰셔도 상관이 있겠다 없겠다?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뭐 여기 중에서 365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지. 항상 이맘때 되면은 365 이제 이 기말 시험에서 뜨거운 감자 같은 약간 이슈가 요 막 서술형 같은 거 풀 때 요 아이디어를 써도 되냐 안 되냐, 이게 막 매년마다 이렇게 딱 회의를 하거든요. 결국은 써도 된다라고 합의를 봤어요. 우리 학원에서도 그렇고 뭐 약간 국룰 같은 느낌, 써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만 여기는 확률이 없잖아요 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우리가 원하는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그 비율로 얘기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확률도 경우의 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물론 이제 수학하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된다면은 거기서 이제 또 제대로 확률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표기 방법이 다를 뿐이지 아이디어는 동일할 거고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 우리는 경우의 수부터 마스터를 하면은 확률은 그냥 뭐다? 따라오는 과목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있는 요 경우의 수랑 확률 파트를 아예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지금 막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우의 수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간 본능적인 느낌으로 뭐 머릿속에 가슴속에 약간 심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그거를 확인하는 게 맞게 하겠지만 한번 보죠. 자, 272페이지 한번 한 페이지 넘겨보셔서 같이 보자고. 아마 그리고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뭔가 약간 좀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들 제가 체크를 좀 해놨고, 이거 원래 마플 교과서는 답이랑 해설이 이제 거기에 다 실려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지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순수하게 거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되는데, 모든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마플 개념 익힘이라고 해서 이제 예제 문제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위에 있는 거가 예제고 밑에 이제 유제가 이제 그거와 비슷한 거 3개가 딸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위에 있는 2개 문제를 푸는 걸 목표로 해주시고, 만약에 이거 끝까지 다 하셔서 더 할 게 없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발전 유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려운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거고, 저기 또 뒤에 넘어가시면은 아마 289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단원 종합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마치 이제 알구전에 그 연습 문제 같은 그런 파트가 되겠죠. 289페이지 정도 보시면 원래 이 교과서도 이 단원 종합 문제가 베이직, 노멀, 그리고 이제 터프로 해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베이직만 그냥 뽑아놨어요. 그리고 노멀이랑 터프는 굳이 뽑지는 않았고,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도전하는 거는 약간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실제로 여기 그 노멀이랑 터프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막 4점짜리 문제들 막 질비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벌써 여기까지 도전할 만한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그래서 일단 우리 요 수업의 목표는 수하하는 거랑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하는 거를 같이 겸해서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한다. 첫 번째로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다시 272페이지 돌아갈게요. 사건이랑 경우의 수라고 나왔죠. 사건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벤트라고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하는 게 뭐죠? 기껏해야 주사위 따위를 던지거나 동전 따위를 던지든 뭐 그런 것들이지, 아니면 뭐 카드를 뽑는다던가 그런 하나하나 그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그 튀어나오는 그 결과 자체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실제 그 가지수 자체를 경우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가지수를 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경우의 수는 당연히 이제 1개, 2개, 3개, 4개 자연수로 설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경우의 수가 뭐 3.5개다 당연히 이딴 일은 펼쳐질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뭐 경우의 수가 0개인 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막 음수개가 나온다. 그것도 말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자연수 범위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거고 무난하게 한번 출발을 해보죠. 이거 뭐 그린 것 같습니까? 네, 주사위죠. 주사위는 총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1, 2, 3, 4, 5이 적당하게 적혀져 있다고 쳐보죠. 보통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은 그 주사위를 읽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요 위에 있는 면이 뭐가 나올까를 읽는 게 기본적인 국룰이잖아. 그랬을 때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합창하시면 경우의 수, 확률 말고 경우의 수 그냥 6가지라고 얘기해도 나쁘지 않겠죠. 1이 나오나 2가 나오나 3이 나오나 4, 5, 6 이렇게 나오나 뭐 그 정도로다가 아니면은 동전 던지죠. 뭐 100원짜리 동전이랄까? 동전은 항상 이렇게 앞면과 뒷면 정도로 있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약간 상식 테스트. 이거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까 이 숫자가 적혀 있는 거랑 그림이 적혀 있는 것 중에 뭐가 앞면이라 생각해요? 자, 재밌네. 투표나 하자. 100원이 앞면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4명이요. 그림이 앞면이라 생각하시는 분. 나머지 하나, 둘, 5명이에요. 6명이요. 마음은 6명을 치죠. 이거죠. 네, 그림 앞면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나도 배웠어요. 나도 맨 처음 여러분 어렸을 때 나도 이렇게 반응했다가 이게 앞면이래요. 그래서 그래? 뭔데? 뭐 아무튼 네, 그렇답니다. 앞면 뒷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있어 보이는 학문이니까 영어로 써도 되죠. 앞면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헤드라고 해요. 대가리. 그리고 뒷면은 테일, 꼬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면 뒷면을 쓸 때 HT로 쓸 거고 저도 그렇게 부를 테니까 적당하게 알아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드 올 테일 정도로. 자, 동전 하나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옳지, 2가지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동전 3개 던지면 몇 가지겠니? 3개.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걸 6가지라고 대답할까 8가지라고 대답할까를 혹시 고민하고 있다면 난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생각하고요. 이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죠? 이게 6가지가 아닌 거를 다 공감할 수 있겠니? 2가지가 다 곱하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오케이, 그 정도 우리가 확인했다면은 만약에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다발적으로 던져요.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총 몇 가지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12가지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여기 초반에 배우는 것들. 뭐 이게 뭐 굳이 말하면 고배 법칙이라고 말하시는 게 맞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주사위 썼고 동전 썼으니까 뭐가 좋을까? 카드로 할까? 카드? 자,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카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이 뽑은 카드가 2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죠? 5가지. 땡큐. 만약에 반대로 3의 배수라고 한다면 이건 몇 가지일까요? 3가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369가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그 친구가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뭐 근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건가? 2의 배수 방금 몇 가지라고 했죠, 이거? 5가지라 그랬죠? 3의 배수는 3가지라 그랬죠. 일단 이 둘을 일단 뭐 하는 게 맞죠? 또는이기 때문에 이건 더하는 게 맞다고 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별개로 따지는 거니까. 근데 이것만 더해서 답을 파이라 말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충분히 이거랑 이거에 겹치는 숫자인 누가 있으니까 6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6을 카운팅하고 여기서도 6을 카운팅하면은 지금 6만 뭐 한 거죠? 2번 센 거예요. 난 그걸 오버 카운팅이라고 하거든. 경우의 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오버 카운팅은 절대 하지 맙시다. 겹치는 거 있으면 빼주시는 게 맞겠죠. 몇 가지 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빼주시는 게 맞겠죠. 12는 없으니까. 이 정확히 말하면 6의 배수를 빼주는 게 맞는데 1부터 10 중에서는 12부터는 없으니까. 그래서 5에서 3 더한 다음에 1을 빼는 거니까 몇 가지가 되는 게? 7가지가 되는 게 맞을 거고, 마치 이걸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웠던 집합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2의 배수가 나오는 그 집합을 A집합, 3의 배수가 나오는 집합을 B집합이라 한다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NA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기억하니? 얘는 그러면 MB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A와 B의 무슨 집합? 그렇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건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뭐니까? NA랑 MB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NA 교비를 뺀다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활용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건 나중에 확률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쓸 수가 있을 거고, NA가 5였고 NB가 3이었는데 A 교집합 B,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6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 그게 한 가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7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합의 법칙도 동시다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너무나 쉬운 케이스로 둘을 그냥 합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합의 법칙에 대한 경우의 수를 조사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게 뭐예요? 공통으로 겹치는 게 있는가. 내가 방금 말했던 오버카운팅 되는 걸 피하자라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아이디어로 보시는 게 맞겠죠. 고배 법칙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기에서 뭐 예제가 뭐라고 나왔냐? SM, JYP, Y지? 내가 그 나이를 엄청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나 아이돌 뭐 요즘 하나도 모르거든. 요즘 뭐 잘 나가는 기획사 있나요 혹시? 똑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너네도 몰라? 늙은이 새끼들. 자, 아무튼 그럼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4종류가 있대요. 그리고 커피가 3종류가 있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갑자기 튀어나오지만 스파게티가 5종류가 있대요. 자, 이게 주식으로 스파게티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커피로 이제 후식을 때리는 그런 식의 지금 코스 요리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스파게티 중에 하나,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 커피 중에 하나씩을 이렇게 선택해서 뽑으시다고 해요.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죠. 여기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라고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총 6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는 게 기본적인 고배 법칙의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 둘끼리는 서로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되는구나. 이 둘끼리는 서로 경우의 수를 합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걸 구분해 주시기만 하면은 경우의 수 문제는 그냥 슬슬 풀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272페이지, 273페이지에 있는 보기 문제가 총 3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보기 3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예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자, 한번 답 확인해 볼게요. 보기 1번. 나오는 눈의 수가 소수인 경우의 수는 뭐뭐뭐가 있죠? 2, 3, 5. 네, 3가지가 있고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는 1, 2, 3, 6의 4가지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 2번.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 3의 배수 3개고 4의 배수 2개죠. 그리고 겹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3 더하기 2에 5가지가 될 거고, 소수가 2, 3, 5, 7, 4개인가요? 그리고 홀수가 1, 3, 5, 7, 9, 5개인가요? 그리고 그 중에 겹치는 거 뭐니까? 3, 5, 7, 3개라서 4 더하기 5 빼기 3인 6가지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냥 중학교 2학년 문제랍니다. 밑에 있는 보기 3번. 주사위 2번 때릴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된다. 일단 두 눈은 짝수, 홀수, 홀수, 짝수, 홀수, 홀수 총 그렇게 4가지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둘 다 일 수밖에 없겠네요. 둘 다 홀수가 된다는 거는 하나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가요? 다른 친구도 3가지가 될 거니까 3 곱하기 3에 9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인 36가지 중에서 9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27가지가 의미하는 건 뭐다? 곱해서 짝수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이러한 느낌이랍니다. 네, 쭉쭉 가겠습니다.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질 때, 근데 여기서 이거 혹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물어볼게.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볼까? 빨간색 주사위가 있고요, 파란색 주사위가 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서로 다른 거죠.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 빨간색 주사위, 파란색 주사위를 한 번에 동시에 던지는 거랑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거가 같은 상황처럼 들려요? 다른 상황처럼 들려요? 난 이거 같은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그걸 일단 여기서 합의를 해줘야 돼. 물론 엄밀히 말하면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카운팅을 하자는 거잖아. 경우의 수 카운팅을 할 때는 뭐 주사위 3개를 던지던 아니면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지던 그게 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말문에 막혀야 할 그러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우리 합의를 좀 보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아무튼 자, 주사위 2개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이 문제도 사실 뭐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풀래요? 아이디어 좀 알려드릴래요?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어떻게 할까요? 쓴 게 뭐라고요? 네, 주사위 2개 던졌고요. 그 두 눈의 합이 이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숫자별로 나눈다. 어떻게요? 4, 8, 12? 왜 12까지라고 했죠? 그래요. 자, 일단 주사위 문제가 거의 경우의 수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할 만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두 눈의 합에 최소값이랑 최대값은 항상 생각해 주시고 먼저 생각해 주시고 진행하는 게 편해요. 최소는 아무리 봐도 2일 거. 아예 순수하게 생각했을 때 1 더하기 1이 최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최대값은 12가 되겠죠. 이 말은 뭔 말이야? 두 눈의 수의 합은요 2랑 12 사이에 있는 자연수 값들이 모조리 다 가능하다는 말로 들리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4의 배수, 이 중에서 4의 배수가 뭐가 있지? 4, 8, 12가 있구나 라는 뭐가 가능하니까?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잡는 게 가능하니까. 제가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서 요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케이스 분류를 하자, 케이스 분류를 하자, 케이스 분류를 하자. 거의 모든 문제마다 얘기를 할 텐데 거의 가스라이팅 당할 지경으로 이것만이 생명이죠. 그래서 총 3가지로 상황이 나눠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합이 몇이 되는 케이스? 4, 합이 8, 합이 12가 되는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가능하겠죠. 물론 이 상황 말고도 다른 상황으로 기준을 나누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긴 한데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합리적인 방안이 있겠죠. 저는 이제 문제를 설명할 때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합이 4가 되는 케이스 순서상으로 불러줄래요? 뭐가 있을까? 1, 3 좋네요. 그 다음에 2, 2, 3, 1. 1, 3과 3, 1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이거는 다른 거 이해돼요? 마치 지금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지는 거나 하나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해서 총 여기 몇 가지? 3가지가 있다. 뭐 굳이 안 쓸게. 자, 합이 8이 되는 거 뭐 있어? 1, 7이라고 쓸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1, 7은 없으니까 2, 6부터 출발하는 게 맞죠? 2, 6, 3, 3, 5부터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4, 4. 그 다음에 5, 3, 6, 2 이렇게요. 자, 그리고 합이 12가 되는 건 아무리 봐도 그렇죠. 이거밖에 없죠. 3개, 5개, 1개 합하면 되니까 총 몇 가지로? 9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유제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 시간 드릴 거고. 자, 다음에 합의 법칙 갈게요. 자, 2006년 4월 교육청 문제. 겁나 옛날 문제죠.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 아까 상황이랑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자, 갑자기 느닷없이 함수가 튀어나오죠? fx랑 gx라고 하는 그 함수들을 지들끼리 서로 뭐하래? 합성을 또 하래. 엄청난 연계 과정인가? 자, fx 지금 뭐라고 나왔죠? a-4의 x 더하기 6 그리고 gx는 3-b의 x 더하기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정말 최근에 합성함수 배웠으니까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f의 gx 때려봐 그래요? 네, 불러주십시오. 네, a 빼기 4가 일단 그대로 있고요.
요 x 자리에 누구 집어넣는 거니까? 그렇죠. 이 친구 그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크게 갈게요. 3-b의 x 더하기 2까지 가고 뒤에 뭐 붙으면 돼? 옳지. 자, 그래서 이거를 퉁퉁 전개할게요. a 빼기 4, 3-b의 x 그리고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2a 빼기 8이 되죠. 근데 거기서 더하기 6을 하니까 뭐가 돼요? 2a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무슨 형태가 되는 게? 1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 이 합성함수 별거 없었어. 근데 얘가 지금 뭘 하고 싶대요? x축이랑 만나지 않고 싶대요. 생각해봐. 만약에 이 함수가 2차 함수였거나 뭐 다른 함수였으면은 좀 고민할 가치가 있거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1차 함수 형태잖아. 1차 함수 형태는 기울기가 살아있는 한 죽었다 깨어난 x축이랑 만나면 만나지 않을 리는 없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울기가 양수던 간에 음수던 간에 언젠간 x축이랑 만날 수밖에 없는데 얘는 만나지 않고 싶대. 그 말이 뭔 말이야? 기울기가 0이라서 그냥 상수함수가 되는 상황.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였네요. 이해가 되세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요 함수가 상수함수가 된다. 근데 상수함수면 그냥 다 되나요? 뭘 제외해야 돼요? 그렇지. 이 값조차 0이 돼서는 안 돼요. 얘도 만약에 0이 되는 순간 이 전체 함수가 싹 다 뭐가 돼서 y는 0, x축 그 자체가 돼서 x축과 만나는 개수가 0개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개가 되는 상황도 충분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상수함수긴 한데 뭘 제외한? 0을 제외한 상수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맞을까? 이 문제 있잖아. 이거 그냥 내가 바로 설명만 하고 넘어가기엔 좀 아깝거든. 제가 설계는 요 정도까지 해드렸어요. 지금 한번 풀어볼래요? 거기 밑에 공간 꽤 있으니까. 슥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10가지 아니면 11가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둘 중에 답이 있죠? 정답은? 10가지가 맞아요. 11가지가 아니라. 왜냐면 자, 보죠. 일단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는 이제 여기선 죽어야 돼요. 분명히 기울기 값이 0이 되어야만 상수함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A가 4가 되는 상황 아니면 B가 3이 되는 상황 정도로 케이스 구분이 가능할 거라고 봐. 첫 번째, A가 만약에 고정값으로 4가 된다면 B 값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B가 뭐가 됐던 간에 어차피 얘 때문에라도 얘가 0x가 돼서 그냥 뒤에 뭔가 살아있는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A가 살아면 B는 1부터 6까지 싹 다 가는 건 몇 가지로? 6가지로 네,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근데 거꾸로 B가 3이라면은 A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맞아요. 여기서 뭐 이것도 A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방금 말했듯이 이 친구 이거 2로 묶어내시면 어떻게 되니까? 2에 A 빼기 1이 되고 얘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1을 제외한 2, 3, 4, 5, 6이라고 해서 5가지라 말하면은 조금 더 생각해보죠. 뭐 여기서 빼도 되는데 아까 이미 여기서 B가 몇인 케이스도? 3인 케이스도 이미 여기서 셌죠. 그럼 여기서까지 굳이 세야 할 필요는 솔직히 없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2, 3, 5, 6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4랑 6의 합이니까 정답이 10가지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 얘기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르고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해요. 제 설명 없이도 그냥 쭉쭉 잘 푸는데 정말 못하면 한도 끝도 없이 못하더라고.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렇고 뭐 그렇다는 점. 본인이 만약에 문과 쪽을 희망하거나 문과로 가셔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잘하셔야 될 겁니다. 너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문과 친구들이라면. 근데 이과 친구들 그러니까 본인이 수학을 꽤 좋아한다, 재밌어한다, 나 문과 따위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귀엽네라고 하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수학과를 전공을 하고 통계학과를 부전공을 했거든요. 해보니까 수학과보다 통계학과가 훨씬 더 어렵더라고. 통계학과가 이제 요 확률론 여기를 다루는 건데 이거 원래 진짜 제대로 배우면 살벌합니다. 문과가 배워야 할 과목이 아니긴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어때요? 이 경우의 수나 이런 확률 파트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가 다른 분야보다 좀 낫다라고 하시는 분. 딱히 그래요? 함수보다 나아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한 명이라도 있어도 다행이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3번 갈게요. 자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 뭐 연계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는데 자 귀엽네요. 1부터 5까지 굿을 5개 적혀 있는 거 주머니 속에 있답니다. 자 이런 거 표현해 주면은 나쁘지 않을지도.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 집어넣어서 구슬을 한 개를 뽑아서 숫자로 확인하고 다시 뭐 하는데요? 그거를 다시 집어넣는데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시행을 몇 번 한대요? 3번을 한대. 이게 뭐 이 뒤에서 얘기를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랑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한번 들어봐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비복원 추천이 아니라 추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B는 당연히 무슨 B자겠어요? 아닐 B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한다는 거랑 안 한다는 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복원을 한다는 거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구를 시킨다는 거죠. 뽑는데 이 상황처럼 뽑은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두고 뽑은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런 식의 작업을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 번 뽑으면 걔 이제 갖다 버리는 거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비복원 추출이라고 한답니다. 확률 얘기할 땐 사실 이 두 개 구분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뭐 고3 확률효과 통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단어가 앞으로도 등장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찌됐든 얘는 한 개를 뽑고 다시 쳐놓고 한 개를 뽑고 다시 쳐놓고 이거를 3번 하고 차례대로 A, B, C라고 지금 숫자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죠? A 더하기 B랑 C를 곱한 게 뭐가 되고 싶대? 짝수가 되고 싶대. 아하. 자 경우의 수 카운팅을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아 이거 숫자가 총 몇 개로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2개냐 3개냐? 아 싫어. 2개라고 난 봤으면 좋겠네. 요거 A 하나랑 BC 하나죠. 이 두 숫자의 합이 뭐가 되는? 짝수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고민하는 게 지금 맞을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숫자 2개 합해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홀수거나 둘 다 짝수거나. 이게 특별한 개념이 아니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홀수 더하기 홀수에도 짝수 되는 거 뭐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보시면 당연할 거고 짝수 합은 당연히 짝수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분류가 A도 뭐고 일단 짝수로 가죠. A도 짝수고 B 곱하기 C도 짝수가 되는 케이스를 먼저 쓸 거고 두 번째로는 A가 뭐고 홀수 그리고 B 곱하기 C도 홀수가 되는 이런 식으로 크게 갈래를 나눠서 진행을 하면은 부담이 좀 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A가 짝수 되는 거 당연히 몇 가지겠어요? 여기 짝수 2랑 4밖에 없는 거 아니냐? 2가지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 되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B랑 C 2개의 숫자로 보는 게 맞죠. 일단 아까 내가 이걸 2개라고 한 이유는 갈래를 나누기 위해서 2개라고 한 거고 자, 두 숫자의 곱이 짝수가 된다는 거는 둘 중 적어도 하나가 그냥 뭐기만 하면 되죠? 짝수이기만 하면 되죠. 아니면 아까 우리 보기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 경우에서 뭐만 제외하면 된다? 둘 다 홀수인 경우를 제외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지? 자,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겠냐? 그렇죠. B가 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5가지 중에 하나, C도 결국은 5가지 중에 하나, 25가지인데 그 중에서 뭘 빼자고? B도 135, C도 135인 9가지를 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 몇 가지다? 16가지. 이렇게. 그래서 A가 짝수가 되는 2가지랑 B랑 C 곱한 게 짝수가 되는 16가지를 곱하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는 게? 32가지가 나오는 게 맞겠죠. 위의 상황에서. 되시면 그 밑에 자 A도 홀수, B 곱하기 C도 홀수. A가 홀수 되는 케이스는 자연스럽게 3가지가 되실 거고 B 곱하기 C가 홀수인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B도 홀수 되는 거 1, 3, 5 3가지였고 C도 1, 3, 5 3가지였으니까 그냥 3 곱하기 3이 9가지였죠. 그래서 이거는 3과 9의 곱인 27. 자 그러면 이 30이랑 27은 곱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이건 더하는 게 맞죠. 왜? 케이스 구분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 따라서 정답은 30이랑 27 더하면 59인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답이 나오겠다. 할만하십니까?
놀라운 건 이 정도의 문제가 실제 현재 수능에도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고3 걸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개념 익힘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 총 6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예제 3번 파트인 경우는 오히려 변형 문제가 훨씬 쉽고 확인 유제가 좀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건 내가 조금 이따가 코멘트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예제 1번에 있는 문제들은 뭐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한 게 있나요? 뭐 거기는 그냥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요. 자, 573번에 1번은 7가지, 2번은 6가지. 574번에 1번은 1번, 2번에 3번. 발전 문제는 지금 따로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제가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576번에는 몇 번이죠? 몇 번이죠? 3번. 오케이. 8개 나오는 거 맞죠? 577번은 이거 이 문제가 변형돼서 여러분들 내신 문제에서도 나오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이거 아마 파이널 스텝인가 거기도 실려 있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8가지. 579번에는 60가지고요. 580번에 5번입니다. 576번이 왜 8가지인지를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 있을까요?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8개이기 때문에라고 알고 있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지점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 나머지 점 2개를 잡는 게 어쩔 수 없이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576번 같은 문제를 이제 만약에 처음 보고 푼다고 쳤을 때 이제 보통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다들 뭐 기준 잡고 하죠? 변을 기준 잡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쉽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문제 상황 자체가 그 삼각형과 합동이 되려면은 꼭지점 하나, 뭐 예를 들어 거기 보이는 그 A점 하나를 결정한다고 치면은 A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정삼각형 그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거는 F랑 H를 선택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재밌어 보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놀아볼까? 문제는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다들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되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5번 칸이나 15번 칸에 올라가는 순간 이제 그 규칙, 그 룰에 따라서 뭐 적당히 하래요. 자, 그리고 혼자서 게임을 하고요. 이 사람이 지금 주사위를 3번 만에 이 상황을 종료를 하고 싶대요. 상황 종료라는 얘기는 20번 칸에 뭐냐 말이 이제 딱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일단 상식적으로 그 게임 규칙이라는 게 없었다면 이건 3번 만에 절대 끝낼 수가 없는 게임일 거예요. 666이 나온다 하더라도 18가지밖에 못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룰의 힘을 빌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첫 번째로 인지, 그게 이제 숨 쉬듯이 0.1초 만에 인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일 수밖에 없죠? 15번이죠. 일단은 내 생각엔 15번에 도착을 하는 것 말고 이건 절대 게임을 끝낼 수가 없을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에서 딱 15번에 도착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이 문제 설계 자체가 15번 가면 그냥 20번으로 그냥 점프해서 그냥 게임 셋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16, 17, 18, 19, 20은 그냥 아싸리 의미가 없는 그림이죠. 그냥 15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될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견적을 어떻게 내야 할까? 세 개 수의 합이 이제 15가 되는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은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뭐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받는다. 그래요. 편한 생각이죠. 6으로 가고요. 만약에 6으로 가고 3으로 가면은 뭐 개꿀? 세볼까? 6, 5, 4도 되나요? 6, 4, 5도 되나요?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디까지 되죠? 6, 3, 6까지. 이 4가지는 뭐 중간에 걸리는 것도 딱히 없고 그냥 무난하게 게임을 끝내는 경우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받아들였어요. 이 4가지 일단 캐치. 자, 그 다음에 시작을 만약에 5로 하는 건 좀 에바고 4로 갑시다. 4로 가고요. 뭐가 좋죠? 6, 4?
65? 합이 네. 어려워. 맞네요. 네. 그리고 4, 5도 괜찮하죠? 상황이? 어려워. 더 맞아요? 10이랑 5 더하면 15 맞죠? 예. 또 있나요 여기서? 없는 듯? 없는 듯? 두 가지. 3으로 스타트하는 거 괜찮합니까? 3? 66 말고는 없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 세봤더니 7가지라서 2번이라고 혹시 답을 체크하셨다면은 아마 이게 2번으로 이제 오답을 체크해서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시작이 5인 케이스 봐봐. 자, 일단 손해를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5로 가면은 두 칸 뒤로 빠꾸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어디로 위치하죠? 3으로 가죠. 그 3에서부터 뭐뭐뭐가 나오면 바로 66이 바로 나온다면은 네, 복구 완료네요. 그래서 요 케이스까지 네, 이 플러스 알파 이게 서비스 게임의 이 한 가지까지 추가해서 총 8가지로 나오는 게 맞겠네요.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여기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애시당초에 결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배웠던 뭐 함수라든가 뭐 집합명제 그런 도형의 방정식 같은 그런 느낌의 수학이 전혀 아니라 이제 다른 느낌의 결이 다른 수학이니까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게 맞을 거고 580번은 솔직히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죠. 첫 번째 붉은색 카드 몇 개죠? 25개죠? 그리고 지금 A 적혀 있는 게 총 몇 개래? 8개라 그랬으니까 25 곱하기 8에서 그냥 200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답을 틀렸다면 문제 자체를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을 확률이 높을 텐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잘 읽으시고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579번 한번 해볼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상황은 거의 국룰의 상황이니까 뭐 딱히 읽진 않을 거고 상황이 뭐냐면 국룰은 아니군요. 1부터 9까지 있고요. 자, 지금 문제 끝에 뭐 적혀 있죠? 단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아까 내가 슬쩍 말했던 비보건 추출의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한 번 뽑는 순간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키포인트죠. 이 문제. 2개 뽑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AB. 이게 뭐가 되고 싶은 느낌? 홀수가 되고 싶은 느낌. 요거 하나 적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뭐 별거는 아닌데 뭐 세 자연수일 수도 있고 네 자연수일 수도 있고 뭐 n개 자연수일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할게요. 그냥 뭐 A1, A2, A2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짝수가 된다면 어떤 상황인가 이게? 난 그걸 이렇게 부를게요. 홀수가 짝수에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 세 개의 숫자 중에서 홀수가 0개거나 2개인 케이스인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합이 뭐가 되는 케이스는? 홀수가 되는 케이스라면 이건 뭐가 무슨 게 있겠어요? 홀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카운팅의 주인공은 홀수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거고. 여기 얘는 지금 세 개가 다 홀수거나 세 개 중 한 개만 홀수거나 그러니까 홀수가 한 개 아니면 홀수가 세 개 그렇게 케이스 분류 기준이 잡혀주시면 되겠네요. 사실 요거 아이디어는 세 개 자연수뿐만 아니라 몇 개 자연수든 간에 통용이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보통 세 개로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죠? 실제로 굳이 따지면 세 개 숫자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세 개 숫자의 합의 홀수이려면 홀수가 몇 개? 홀수라 그랬어. 홀수라 했으니까 홀수가 홀수에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홀수가 몇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랑 두 번째는 다 홀수인 경우 그렇게 대분류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소분류가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 해야 한다면
근데 자, 조금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거 세 개 다가 홀수라면 A도 홀수고 B도 홀수죠. 홀수 곱하기 홀수, 홀수 되는 거 맞으니까 이거 완전 괜찮은 상황이네요. 오케이, 그럼 써도 될 것 같아. A도 홀이고 B도 홀인 케이스. 그냥 아무 상관없이 뭐든 간에 그냥 다 오케이네요. 홀수이기만 한다면. 얘 이제 A를 먼저 뽑으라 그랬어요. A 뽑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1, 3, 5, 7, 9에 5가지죠. 그럼 B는 몇 개로 주는 거야? 4개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는 5 곱하기 5가 아니라 5 곱하기 4예요. 한 번 뽑은 거 다시 넣지 말라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5 곱하기 4라서 20. A 곱하기 네? 자, 다시. 지금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세 개 숫자가 다 홀수인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생각해보면 A가 홀수고 B가 홀수면 A랑 B를 곱한 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홀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써드릴게요. 그러면 A가 홀이고 B가 홀이면은 결국 A랑 B도 홀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가 홀수 되는 거 맞으니까 A 홀수 되는 거 몇 가지랑? 5가지랑 B 홀수 되는 거 4개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그냥 20가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우린 저 계산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이 세 개 중에서 뭐만? 딱 한 개만 홀수인 케이스인 거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A랑 B랑 A, B가 이렇게 있어요. 총 몇 개로 구분할 수 있죠? 홀 4가지나 돼요? 홀짝짝. 일단 가능한 거 써보자고. 홀짝짝, 짝홀짝, 그리고 짝짝홀. 이게 지금 쓴 게 뭐라고? 이 세 개 중에 딱 한 개가 홀수가 되는 케이스를 지금 쓴 건데, 자, 이게 다 되는 게 맞을지 아닐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 얘 홀수고 얘 짝수예요. 근데 짝수랑 홀수 곱하면 뭐 되죠? 짝수 되는 거. 괜찮은 거 아닌가? 낫배다 하네요. 이거 어때요? 짝수고 홀수고 둘이 곱해서 짝수 되는 거, 얘도 낫배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A 짝수고 B 짝수인데 짝수끼리 곱해서 홀수가 되는 세상은 우리 세계에서는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카운팅하는 건 아니고 이걸 카운팅하는 게 맞는데, 자, 여기서 견문색 발동. 야, A가 홀 B가 짝이건 A가 짝 B가 홀이건 이 경우의 수가 같겠냐 다르겠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구분해야 할 이유가 딱히 없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다면 이것 따로 세지 말고 미리 뭐부터 하자? 이 곱하기부터 합시다. 이런 걸 이제 구조적인 대칭성이라고 하거든요. 확률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해되십니까? 위에서 나오는 요 경우의 수나 아래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다를 리가 없을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를 리가 없다면 굳이 얘 몇이고 얘 몇인지를 계산하는 기보다는 그냥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좋습니다. Let's counting. 자, 얘 홀수 몇 개? 5개. 짝수 몇 개? 똑같네. 자, 그래서 이거는 몇이죠? 40인갑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20가지 카운팅, 여기서 40가지 카운팅 겹칠 리가 절대 없기 때문에 따라서 60가지가 나온다. 너무 재밌네. 간만에 하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두개 합으로 가서 A랑 B 합이랑 곱하고 이렇게랑 이렇게요. 그렇게 봐서 네,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네, 좋아요. 아니면 저 문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솔직히 개혁적이긴 한데 들어봐 한번. 더하기 1 빼기 1을 할게요. 그럼 얘가 뭐로 보이냐면 A 더하기 1, B 더하기 1. 이 전개식이라 봐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린 지금 얘가 뭐이길 원하는 상황이죠? 홀수이길 원하는 상황이죠. 그럼 홀수에다 1 더하면 뭐예요? 짝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마이너스 1 따위는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이 계산값이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얘가 뭐가 되는?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거랑 다르지 않구나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전 예전에 이렇게 풀기도 했었고, 고등들한테 설명해봤을 때 걔네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왜 이걸 저렇게 보지? 라는 생각으로. 근데 딱 보면 이거 보면 인수분해 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인수분해 하고 부정방정식 느낌이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본능적이지 않나? 나만 이상해? 나만 변태야? 그것도 볼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 이 문제가 확인 유제긴 하지만 꽤나 볼거리가 은근히 많았다라는 점.
사실 이제 1번부터 3번까지가 요 경우의 수 아이디어의 거의 근본 과도 같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제대로 다룰 수만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패턴이고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있으면 제가 설명을 따로 해드릴 예정이긴 하고요. 예제 4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특별할 게 없어서 솔직히 그냥 설명 안 하고 싶지만 또 안 하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식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구하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전개 못 하시는 분은 솔직히 없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전개를 하고 앉아 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괄호 묶어져 있는 것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문제처럼 x 더하기 y, a 더하기 b 더하기 c 라고 잡혀 있으면 여기에 항이 몇 개가 있으니까 2개가 있고 여기에 항이 몇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이걸 전체를 전개했을 때 쭉 쓴다면 항이 총 몇 가지가 써지겠다? 6가지가 써지는 거는 2 곱하기 3 고배 법칙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2번처럼 왼쪽은 A, B, C, P, Q고 오른쪽은 X, Y, R, S 결국 다 전개해봤자 뭐가 존재하지 않을 거냐면 동류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동류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같은 문자가 있으면 우린 보통 그거를 동류항이라고 부르죠. 동류항이 있을 때는 이 항의 개수 구할 때 조금 조심해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여기는 뭐 그럴 리도 없고 요즘에는 뭐 그런 패턴의 문제를 딱히 내지도 않으니까 딱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니라 봅니다. 근데 3번 뭐 이거로 할게요. x 더하기 y의 제곱이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쳐보죠. 자, 과연 이거는 전개해서 총 몇 개의 항이 나올까요?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2개니까 2개가 지금 2번 있으면 여기 4개겠네요 라고 하신다면은 참아주시길 바라고, 실제로 전개해도 이게 뭐가 되니까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에 몇 개로 나오는 거? 3개로 나오는 거 그 정도 다 우리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다들 네, 오케이. 이거 기억나십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하면은 뭐 되는지 읊을 수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로 몇 개 나오니까 6개로 나오니까 3, 6에 18 이렇게 됩니다. 야, 넘어가자. 뭐 이런 거 뭐 못하러 하냐? 자, 재밌는 거 좀 할게요. 72 소인수분해를 제가 열심히 해보니까 2의 3승과 3의 2승이 된대요. 8, 9, 7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 것 따위는 당연히 전혀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자, 그렇다면 과연 요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일단 우린 여기서부터 약수의 개수라고 할 때 이거를 기본적으로 양수인 약수라고 국룰로 지정을 합시다. 굳이 음의 약수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시비를 걸지 말자는 거죠. 이거 몇 개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y 4 곱하기 3인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수 자리에 있는 이 친구들의 플러스 1과 플러스 1의 곱으로 하는 거를 외워오셨겠죠? 예전부터. 그 이유는 아냐 근데? 자, 한 명만 예라고 대답했어요. 나머지 다 아십니까? 이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최소 공배수 최대 공배수 뭐 그냥 떨면서 이제 뭐 그런 거 했었을 거예요. 오! 네, 그 표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자, 2는요 결국 아예 읍거나, 그러니까 1이거나 2거나 2의 제곱이거나 2의 3승일 거고, 3도 마찬가지로 1이거나 3이거나 3제곱을 해서 따다닥 하니까 12개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표에서 그리는 게 문제라면, 만약에 막 이렇게 5의 4승처럼 또 다른 소인수가 등장한다면 이건 더 이상 표로 작성하기가 곤란하죠. 지금 이 상황이 3D 상황도 아니고 막 축을 이렇게 해서 막 뒤에다가 쓰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어떻게 해? 그냥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면 여기 뒤에 붙는 건 4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양의 약수의 총합까지도 한번 해보죠. 이 총합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 한 번만 딱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실제로 좀 합시다. 불러줘요. 3제곱이라고 할게요. 2
2 곱하기 3 2 곱하기 3제곱 2제곱 2제곱 곱하기 3 2제곱 곱하기 3제곱 2 3승 2 3승 곱하기 3 팔 아파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지금 쓴 요 12개를 다 합한 게 얼마냐라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세로로 봐도 되고 가로로 봐도 상관없죠. 뭐로 볼까? 선택해줘요. 싫어, 가로로 볼게. 자, 오케이. 자, 가로로 보면 뭐죠? 말 그대로 1 더하기 3 더하기 3제곱이어라.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뭘 묶어내서? 2로 묶어내서 1, 3, 3제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로 묶어내서? 2제곱으로 묶어내고 블라블라. 여기서도 2, 3승으로 묶어내고 블라블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총합을 한다는 얘기는 이 똑같은 친구들을 또 한 번 더 뭐 할 수 있다는? 인수분해할 수 있다. 공통인수 묶어낼 수 있다는 근거 때문에 결국은 요 양의학수 12개의 총합은 1, 여기다 쓰죠. 1, 2, 2제곱 2, 3승과 누구의 곱으로? 1, 3, 3제곱 이렇게로 네,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별거 없지만서도 이거 공식화돼서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유까지 제대로 아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끝냈었으면은 애시장초 시작도 안 했죠. 양의학수의 총곱 같은 것도 혹시 아시나요? 총곱. 궁금해서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까먹었어요. 들어는 봤나 보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연수 라지 n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라는 걸 했더니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이 됐다라고 가정해 보죠. 뭐 사실 원래 쭉쭉쭉 쓰는 게 맞는데 그냥 편의상 이 세 개 정도로만 하고 여기서 a, b, c는 소수고요. p, q, r은 음화정이에요. 음화정이 뭔지 알아요? 네, 음이 아닌 정수를 이제 음화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제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음화정이면 결국 0을 포함한 자연수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First, 이 n놈의 약수의 개수 불러줘 선생님들. Yes. 너무 좋다. 뭐 이 정도로 무난하게 나오겠죠. 전 그리고 일단 밑밥을 좀 깔죠. 이 값을 약간 있어 보이게 함수 같은 느낌으로 f 라지 n이라고 걸게요. 일단 이게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건 좀 이따 쓰긴 할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자, 일단 a 따로 1, a 하나, a 두 개 해서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다? a의 p승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저 중간에 b는 1, b 제곱해서 어디까지? b의 q승까지 가는 거고요. 여기 곱하기로 연결되는 건데 여기 쓸 공간이 좀 넉넉지 않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1, c 제곱해서 어디까지? c의 r승까지 가는 거예요. 이 노란색 항 몇 개로 보입니까 혹시? p 플러스 1개겠죠. 여기 있는 그 이유가 당연히 여기 주황색이 있는 여기도 항의 개수는 q 더하기 1개, 여기 있는 빨간색이 c도 r 더하기 1개라서 이렇게 개수가 되는 거고 합도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이게 p, q, r이라서 굉장히 막연해 보이는 숫자라고 보이긴 할 텐데 너무 큰 숫자는 아닐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1을 배울 때 연계가 됩니다. 나중에 이 친구들은 다 등비수열의 합으로 숫자가 크다 하더라도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걸 아직 설명하지 못할 거니까 그냥 뭐 하는 게 맞다? 노가다 때리는 게 맞다.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할만한 숫자겠죠. 세 번째 중요한 사실, 양의 약수의 총 곱이에요. 곱하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프로덕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프로덕트 P죠. 그걸 이제 로마자로 이거 그리스어로 이제 파이라고 쓰긴 한답니다. 근데 뭐 몰라도 되고요. 총 곱은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저 라지 n이라고 하는 저 본연의 숫자에 2분의 fn승이에요. 이건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외우는 거를 조금 강요를 좀 하긴 합니다.
근데 되게 어색할 거야. 아직 여러분들이 수학 1을 배우지 않은 시점에서 지수 자리에 분수가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거라고 봐요. 근데 내가 또 지수 분수니까 이게 뭔지 설명해 줄까라고 하는 순간 30분은 까먹을 거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이게 뭔 말인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 지금 일단 근데 저 적어 주시고 다 적으시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설명했던 요거를 예를 들어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죠. 저 70이라는 숫자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4 곱하기 3이 몇 개죠? 12개가 실제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요 70이라는 약수 12개를 싹 다 곱한 값이 몇인가를 지금 궁금해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총곱이라고 하는 게 양의 약수의 총곱은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72라는 그 본연의 숫자의 몇 승이라 보시면 되냐면 2분의 12승이 되는 거고 2분의 10인 실제로 약분하니까 몇이 되는 거죠? 6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수가 되게 하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느낌이에요. 내 마음을 읽었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약간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약수의 개수가 항상 짝수개라고 나올 보장은 당연히 없죠. 홀수 곱하기 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약수의 개수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아싸리 2의 2승과 3의 2승 실제로 36인가요? 4고 36이니까 이건 약수의 개수 몇 개? 9개죠. 일단 자 36이야. 자 36이라고 하는 건 약수의 개수가 9개인데요. 그러면 총 곱을 36에 뭐분의 뭐승? 2분의 9승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36이 6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 지수 법칙을 모를 수 있고 알걸? 뭐 하고 싶냐? 2랑 2분의 9는 康康 하면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네, 저게 뭐든 간에 항상 날아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원에서 배울 지수 법칙을 살짝 찍먹으로 맛을 본다면 이 지수는 너네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연수에서 그냥 실수 범위를 확장시켜도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법칙이 완벽하게 통용이 돼요. 그래서 딱히 배울 게 없습니다. 그 파트는. 막 2의 파이승 이런 것도 존재한다고요. 충분히. 파이가 실수인데 무리수니까. 뭐 상관없는 숫자예요. 뭔지 몰라도 아무튼. 네, 좋은 얘기,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짝수든 홀수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계산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충분히. 근데 이런 문제가 뭐 많이 나온다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딱히 많이 나오지는 않고 간혹 가다가 정말 한 20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기도 하고 알아두면 좋은 상식 중에 하나기도 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를 지금 안 했죠. 뭐냐면요. 그 예제 5번에 3번 12의 n승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가 66개일 때 n이 몇인가? 뭐 이거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보자. 10이라고 하는 건 소인수 분해하면은 2, 2개, 3 하나인 거 맞죠? 따라서 2, 2개, 3 하나에 전체 n승이니까 2의 2n승과 3의 n승 이렇게 지금 쪼개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소인수 분해를 한 거죠 결국은. 자, 약수의 개수 몇 개란 말하는 게 맞아? 2n 더하기 1과 n 더하기 1이라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지금 몇이 되고 싶대요? 66이 되고 싶대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n값은 뭐 2차 방정식이니까 뭐 전개해서 풀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 또 띵킹을 하자 이 말이지. 이걸 도대체 왜 전개하고 푸냐 이 말이야. 어차피 n 자연수잖아. 이거 막 전개한다면 근공 쓸 겁니까? 어떤 미친놈이 그래요? n 몇이면 될 것 같아 그냥? 5면 되죠?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냥 적당하게 넣고 그냥 돌리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 파트에서 2차 방정식이나 특히나 이제 3차, 4차로 차수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차피 답이 자연수가 나올 게 뻔한데 그걸 왜 굳이 조립제법 따위를 하고 있고 인수분해 따위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근데 정 안 보이면 전개하고 하는 게 맞는데 웬만하면 다 보이게 설계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넘어갑시다. 자, 대표 유형 6번. 뭐 이것도 뭐 별거는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죠. 심심하니까. 여기가 A, 여기가 P, 갑자기 P가 밑에가 Q, 그리고 여기가 B죠. A에서 P로 길이 몇 개 있냐면 세 갈래가 있고요. A에서 Q로 두 갈래, 대충 쓸게요. 두 갈래. 그리고 P에서 B로도 두 갈래. 그리고 Q에서 B로는 몇 갈래?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자, 뭐 도로가 있고요. 한 번 지난 지점은 다시 지날 수 없다. 국룰의 상황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고. 자,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거 당연히 몇 개겠어요? 그렇죠. A에서 P로 가는 거 3개랑 P에서 B로 가는 2개 그냥 곱으로 스르륵 밀면 되는 거니까 6가지가 되겠죠. A에서 B로 가는 거는 그럼 결국 아까 1번에서 했던 A, P, B로 가는 케이스와 두 번째는 A, Q, B로 가는 케이스를 따로따로 구해서 둘을 뭐 한다? 더한다라는 그냥 무난한 생각으로. 이거 아까 6개였고요. A, Q, B는 몇 개겠어요? 8개겠죠. 그럼 둘이 더하니까 몇 개? 14가지. 뭐 이렇게 되겠다. 너무 쉽다. 자, A랑 B 사이를 왕복을 한대요. 그렇지? 이런 거 재밌죠? 자, A랑 B 사이를 왕복이를 하는데 P를 반드시 꼭 지나고요. 그리고 딱 한 번만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오케이. 자, 첫 번째로는 그냥 무난하게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고 Q 지나서 A로 삥 돌아오는 그 케이스 한번 해보죠. 이거 그냥 4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미쳤나봐. 노란색 좀 3개죠.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해서 6, 8에 48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갔다가 P로 갔다가 A로 가는 건데 그렇지. 이걸 또 따로 세는 게 너무나 귀찮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이렇게 가던 이게 구조적인 대칭성을 띄울 수밖에 없으면 쌤이다. 그러니까 48 곱하기 2라서 96까지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된다 한들 여기 있는 파트들은 크게 어려운 지점은 없을 건데 다만 이제 이런 파트의 문제 중에서 막 한 번 간 길은 다시금 갈 수 없다 뭐 그런 식의 조건이 붙으면은 좀 더 재밌어지겠죠? 네, 재밌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이랑 8번이죠. 킹정 방정식. 원래 보통 두 개짜리부터 하는 게 국룰이긴 한데 여기는 그냥 단박에 그냥 3개로 가네. 오히려 좋아. x 더하기 2y 더하기 3g가 10이 되도록 하는 이 자연수 순서성 xyz를 그 개수를 구하래.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인 건 당연히 인지가 될 겁니다. 식은 한 개인데 미지수가 3개가 되는 거라서 실제로 이걸 만족하는 실수 조합은 무수히 많을 거지만 자연수라고 한다면 답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x 앞에 개수는 몇으로 보이죠? 1로 보이고 y 앞에는 z 앞에는 자 개수가 지금 다 다릅니다. 가장 큰 개수가 누구라서? 그쵸 3 z에 걸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케이스 분류 기준은 아무리 봐도 z로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게 Z로 해라, X로 하면 틀렸다라고 말한 건 아니야. 상관없는데 Z 기준으로 출발하는 게 가장 편할 거니까. 다시 미지수 앞에 붙어있는 그 숫자가 큰 걸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게 당연히 편하기 때문에 스타트는 G가 누구일 때? 1일 때. 근데 자, 미리 생각해보자. G가 일단 딱 순수하게 봤을 때 G가 1, G가 2, G가 3 이렇게 3개로 나눠주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G가 만약에 3이면요. 여기가 9가 되고요. 얘랑 얘의 합이 1밖에 안 될 텐데 자연수 조합해서 1이 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니까 G가 3이면 그냥 미리 무시해도 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2가지로 나눠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자, G가 1이면요. X 더하기 2Y가 몇이 되는 상황이죠? 7이 되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마찬가지로 이제 Y 앞에 걸려있는 이 친구 때문에라도 Y를 주인공으로 걸자. 자, Y가 1이면 X는 얼마? 5겠죠. 인정? 그리고 Y가 2면은 X는 3이죠. 이게 마치 Y가 하나 늘어날 때 X가 2개 줄어든다. 그 비율로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가 3이면은 여기가 1이 되는 케이스로 종료. 3가지죠. 괜찮죠? 자, G가 2라면요. X 더하기 2Y가 몇이 되는 상황이고 4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Y가 딱 1일 때 X가 뭐인 거? 2인 거 말곤 답이 없네요. 여기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과 정수 조건 약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에 거 3가지, 아래 거 1가지니까 답이 4가지가 된다. 너무 쉽다. 넘어갈 거다. 8번 갈게요.
자, 미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차라리 그냥 이해보단 외우는 게 나아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인데 사실 요 파트는 그 왼쪽에 있는 요 부정방정식 문제랑 결이 완벽하게 똑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뉘앙스를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 그동안에 수업을 많이 해보니까.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 100원짜리 몇 개래 거기서? 2개랍니다. 그리고요 50원이 2개래요. 그리고 10원이 4개래요. 자,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자, 이 동전들을 뭐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어쨌든 간에 지불을 할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일단 첫 번째로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의 차이점을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니?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죠, 충분히.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난 봐요. 이런 느낌이야. 지금 여러분들 수 중에 50원짜리 2개 있고 100원짜리 1개 있다고 쳐보자. 너네 입장, 주는 사람 입장을 봤을 때는 50원 2개 주는 거랑 100원 1개 주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거죠. 50원 2개를 내는 거랑 100원 1개 내는 거. 여러분들 주머니 무게 차이도 있을 텐데 50원 2개 내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다른 거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50원 2개를 받던 100원 하나를 받던 결국 뭘 받은 거니까? 100원 받은 거니까 똑같은 거죠. 그 차이라 보시면 돼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근데 그게 이 정답과의 어떤 괴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못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시는 게 맞아. 자, 방법의 수가 방법이 쉽다. 그리고 금액은 조금 생각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좀 시작을 할게요. 자, 그리고 갑시다. 방법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은 100원을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00원짜리 내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인 게 맞아? 3가지인 게 맞아. 이거 끄덕일 수 있나? 공감됩니까? 50원도 아예 안 낼 수도 1개 낼 수도 2개 낼 수도 있어요. 여기도 몇 개죠? 3가지죠. 10원 아예 안 낼 수 있고 1개 낼 수 있고 2개 낼 수 있고 3개 낼 수 있고 4개 낼 수 있어요. 몇 가지죠? 5가지예요. 자, 3과 5를 다 뭐 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죠. 일단 다 곱하면 9, 5, 45인데 정답이 45가 아니라 44일 거예요. 왜 한가위를 빼냐면 그렇지. 이 카운팅 중에는 싹 다 안 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응? 자, 다시. 이 3가지는 100원은 아예 안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그 3가지야. 여기도 아예 안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45가지 중에서 분명히 영원을 지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문제는 당연히 영원 지출하는 건 제외를 하는 게 맞고 문제에서 딱히 그게 써져 있지 않더라도 영원은 지출하는 게 아닌 거기 영원이 오케이 하이 빵원을 지출을 하는 거는 애시당초에 말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항상 그 한 가지를 빼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영원히 반갑고. 자, 그래서 44개가 일단은 네, 방법의 수라 보시는 게 맞는데 금액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요 조금 생각하는 거를 조금 수정을 한다면은 그냥 이 정도로만 쓸게요. 오버되는 단위의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 한 99.9% 이상의 문제들은 다 이걸 설정을 해놓고 가요. 이걸 설정을 안 해놓으면 방법이나 금액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가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 이 10원 지금 4개 있잖아. 이 10원 4개 모아봤자 몇 원이죠? 40원이죠. 40원으로 50원을 커버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오버되는 게 아니야. 근데 50원은 지금 몇 개 있죠? 2개 있죠. 50원 2개 몇 원입니까? 100원이죠. 100원으로 100원 커버칠 수가 있네요. 얘가 지금 오버됐어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은 100원짜리 그 윗단위에 있는 이 친구를 아랫단위로 다 뭐 한다? 환전한다. 영어로 exchange라고 할까요? 환전하는 겁니다. 100원 2개 몇 원이에요? 200원인가요? 200원은 50원짜리 몇 개로 퉁치면 돼요? 4개로 퉁치면 되니까 50원이 몇 개가 되는 상황이죠? 6개가 되는 상황이야.
나이스. 10원은 그냥 알아서 4개로 짜져 있는 상황이죠. 잠깐 50원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겠냐? 7개. 나이스. 그리고 10원 여전히 5개겠죠? 그래서 5, 7에 35하고 마찬가지로 뭐를 제외? 안 내는 빵, 한 개를 제외해서 몇 가지? 34개. 이거 구분 되시면 돼요. 딱 한 번 익히면은 그냥 끝. 머릿속에 아직 띄용하시는 친구들 있을 거니까 몇 번 정도 더 연습을 할게요. 100원, 50원, 10원 너무 짜치지 않냐? 좀 크게 가자. 100만 원 단위 좋네요. 한 다발이 보통 얼마지? 5만 원짜리가 한 다발 있으면 천 단위 되나? 그래 너무 큰가? 오케이 그럼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 정도로 갑시다. 네. 5만 원짜리로 갈게요. 5만 원짜리 몇 장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 몇 장 갖고 싶으십니까? 5만 장이요? 와. 5장 할게요. 25만 원. 오호. 만 원. 만 원이 7장이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갑자기 5천 원 할게요. 5천 원 3장? 나이스. 자,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 정도로만.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뭐 곱하기 뭐? 6, 8, 4에서 1 빼면 돼요. 방법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 마치 뭐 구하는 거야? 약수의 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되죠? 근데 금액은 지금 근데 얘는 지금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죠. 5,000원 3장만으로도 지금 얘로 커버칠 수 있는 거고 만 원짜리도 커버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게 맞다? 싸그리 깡그리 다 최하단위로 판정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 얘는 한 장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오버하지 않죠? 근데 얘는 오버하니까 자 5만 원짜리 5장 있으면 25만 원. 만 원짜리 25장 추가되는 겁니까? 5만 맞지? 그럼 얼마야? 25 더하기 7하면 32장 되는 거죠. 여기 한 장 있고 그러면 33 곱하기 2에서 뭘 빼면 되죠? 1 빼면 되는 거니까 65가지가 낼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되겠네요. 아까처럼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까처럼 되면 세상이나 마상이나 딱 2장으로 합시다. 뭐 3장이야. 이미 만 원으로 한 커버 오버 됐으니까 얘도 오버돼 얘도 오버돼. 자 천천히 갑시다. 이거 아까 25장이었나요? 만 원짜리? 여기 만 원짜리 32장이었어요. 그 만 원짜리 32장을 5천 원짜리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32만 원 나누기 당연히 그건 곱하기 2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 원짜리 32장에 5천 원짜리 몇 장이냐고요? 64장이겠죠. 5천 원이랑 만 원이 2배 차이니까요. 와우. 자 그래서 64로 점프가 되면 64에다가 2까지 더하니까 총 몇 장으로? 66장이죠. 5천 원짜리만 66장 내리 그냥 지불하는 방법은 그냥 66개가 되는 거네요. 굳이 말하면 67 빼기 1인 거고요. 자 이거 오늘 이해하고 가셔야 돼. 되게 졸라 별거 없는데 이거 이해 못하고 가면은 큰일 나. 자, 본인 이해 안 됐다. 거수하십시오. 아니 32에서 그 포인트요? 와우. 자 만 원짜리 32만 원 5천 원짜리 몇 개로만. 그게 64개 나왔어요. 네. 네. 원래 2개 있었으니까. 네. 64랑 2 더하면 66이잖아. 이렇게. So easy. easy. 방법은 그냥 말 그대로 약수의 개수 구하는 아이디어이고 금액은 환전을 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죠. 지금 받아들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도 편안하고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도 지금 중2 내신에서도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장난질을 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유형 자체가. 막 이걸 응용해서 뭐 다른 걸로? 난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 정도만 잘하면 충분하시다.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자, 역겨운 파트. 색칠.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쉬운 문제만 봐서 쉬웠을 거예요. 이거 어렵게 맘먹고 어렵게 내잖아? 진짜 사람 미치거든요, 이거. 난 근데 요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지금 말고요.
끝에 순열 조합까지 다 한 다음에 여기를 마지막으로 약간 순회 공연하는 느낌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알 거야. 그 기본 방법은 인접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다 이렇게 착착착 세는 거. 그 방법 아마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려면 조합을 꼭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거는 참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 있는 파트도 미리 풀고 싶다면 미리 푸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자 뭐가 나오냐면요. 교란순열이라고 혹시 보여요? 경우의 수를 셀 때 기본적으로다가 케이스 분류의 기준점을 잡는다면은 이제 그걸 이제 분류로 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계속 문제 풀어왔던 것처럼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애매하거나 힘든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어요. 마치 이런 식의 상황처럼 상황은 제가 가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4명의 사람이 있고 4명의 사람이 다 자기 모자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그 4명의 모자, 뭐 예를 들어 그 4명의 사람이 A, B, C, D라고 네이밍이 됐으면은 그 모자에도 A, B, C, D가 네이밍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모자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헷갈려야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야. 그 사람들이 일단 모자를 그냥 내려놔요. 그 4명이 다 내려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눈을 감고 아무거나 그냥 지 모자를 집었대. 그러니까 지금 그 뽑을 때는 랜덤한 상황이죠. 본인 거를 지금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그 4명이 싹 다 자기 모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 4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본인 거 뽑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자 이 말이지. 근데 4명을 하기 전에 조금 작게 2명부터 해볼까요? 자, 2명이 본인 모자를 뽑지 않는 경우의 수는 아무리 봐도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그냥 체인지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3명은 몇 가지일까요? 자, 세보죠. 그리고 모자는 이제 소문자로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가질 수 있는 모자는 뭐 또는 뭐죠? 스몰 b 아니면 스몰 c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스몰 b를 선택했으면 남는 게 지금 뭐 있어요? A랑 C 있나요? 근데 A, C 하면 돼, 안 돼? 안 돼. CA밖에 답이 없어요. Now I'm saying, right? 그리고 여기는 C 뽑으면 남는 게 뭐예요 지금? A, B 남았죠? BA 됩니까? 안 돼요. A, B밖에 안 되죠. 그래서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고요. 자, 이걸 기하적인 느낌으로 이해를 한다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윤겸이랑 이렇게 민서랑 이렇게 나이가 있어. 오른쪽으로 한 바퀴씩 미는 거 아니면 왼쪽으로 한 바퀴씩 미는 거. 그 2가지인 거예요. 저 상황이. 네, 집에 가서 곰곰이 엄마랑 같이 생각해봐요. 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3명은 2가지다. 인데 자 이제 추가가 됩니다. 4명이라면요. 자 이거 하자. 별거 없다. 다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뿐. 뭐죠? B, C, D죠. 근데 아니다. 지금 얘기하지 말죠. Let's go. 자 그러면 여기 B에 쓰면 남는 거 뭐죠 지금? A, B, C, D인데 얘는 지금 싹 다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3개 다 가능하죠. BA로 가면 남은 거 뭐예요? CD인데 CD 안 되고 그렇죠. DC밖에 안 돼요. BC 했으면 남는 거 뭐예요? AD인데 AD 안 되고 DA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요. BD 하면은 AC 남는데 그치 AC 그대로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3가지 케이스 확인됐습니다. 밑에도 해보자. C 하면은 되는 거 여기 뭐 남은 거 뭐죠? A, B, D인데 얘는 B가 안 되니까 A 아니면 D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이해되죠? CA로 출발하면 남는 거 뭐니까? B랑 D인데 DB밖에 안 되고 C랑 D로 가시면 A랑 B가 남는데 A랑 B로 가도 B랑 A를 바꿔도 상관이 없었겠죠. 라스트 여기 D로 가면요. A, B, C 남고요. B 안 되니까 A랑 C죠. 자, AD 썼으니까 BC 남았고 BC밖에 안 돼요. 여기는 말 그대로 또 AB거나 BA거나 이렇게. 몇 개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죠. 자, 4명이 서로 다른 걸 캐치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9가지. 그리고 이거 외워요.
이건 외우는 게 맞다. 언제까지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하실래? 이거 제가 대신해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맞아요. 농담 아닙니다. 웬만하면 외우라고 안 하죠? 이건 외우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할 거냐 내가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서 5명이면 과연 몇 가지일까 인 거죠. 근데 이거 5명 하기 전에 혹시 이제 이 경향이나 느낌을 인지하셨다면 여기 하위 단계 최종적인 경우의 수가 다 뭐 하다는 게 같다는 게 난 우연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추가돼도 A가 될 수 있는 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잖아. 그 4개 케이스 하나하나가 다 하위의 경우의 수가 뭐 하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확인을 한다면 딱 한 가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B 기준으로 쭉 출발해서 얘가 몇 가지가 딱 나오면은 그거 곱하기 몇이 하면 되니까? 4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결론 알려드릴게요. 해보시면 여기가 11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나 5명의 결과는 몇 개다? 44개. 외울래 안 외울래? 당연히 외우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외우는 게 맞다. 그리고 요 이상으로 나오지도 절대 않을 거고요. 6명째부터는 안 나와요. 왜요라고 한다면 겁나게 숫자가 커지기도 하고 조잡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거 이 마플 교과서가 되게 좋은 이유가 그 285페이지에 거기를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 능력껏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은 그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킨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 순열 아이디어라든가 약간 좀 점화식 아이디어 비스무리한 걸로 해서 일반화 할 수 있고 뭐 나무위키 검색해 보시던 뭐 어디를 검색해 보시던 이런 거 다 정리가 잘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 그거를 알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만 아시면 되냐면은 그 285페이지 맨 밑에 키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거 혹시 보이나요? 그거 F1은 0, F2는 1, F3은 2, F4가 9, F5가 44. 1명짜리, 2명짜리, 3명짜리, 4명짜리, 5명짜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숫자 자체는 외워두시는 게 맞습니다. 교란 순열, 완전 순열이라고 하고 뭐 누군가는 바보 순열이라고도 하거든요. 자기 거 안 가지니까 약간 뭐 바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죠. 딱 이 정도. 자,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제 10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A, B, C, D 4명의 학생 지금 287페이지 갑니다. A, B, C, D 4명의 학생이 자신의 물건 스몰 A, B, C, D를 넣고 사다리 타기 블라블라블라 4명이 다 서로 다른 물건 당연히 몇 가지다? 9가지 되는 게 국룰이다. 4명짜리라면 말이죠. 여기 있는 것들은 밑에 문제도 한번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말로만 할 거다. 600번에 1번 봐봐요. 4명 수학교과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 거 아니다. 9개겠죠? 2번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건데 가족건 간만에 보는 무슨 정의죠 이거? 1대1 함수의 정의인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머리 뜯음 기억나셔야 함. 1대1 함수의 정의고 나조건이 뭔 의미예요? 집어넣은 대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요 표현 자체가 얘도 결국은 교란순열 방금 얘기했던 그 바보 순열에 대한 얘기구나. 4개짜리 여전히 9가지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물어보는 건 뻔하다. 601번에 1번 1, 2, 3, 4, 5 5개짜리로 하고요. 자, 얘는 지금 뭐래요? A3는 3으로 고정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르게 설정을 하고 싶대. 여전히 몇 가지인 게? 9가지인 게 맞겠네요. 4개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거 K대. K대? K대 어디로 할까요? 어느 대학 걸까요? K대? 고려대? 건국대라고 합시다. 제가 건국대 출신이니까. 자, 네, 건국대 학종 수시 까릿. 자, A, B, C, D 5명. 이미로 자기소개서 블라블라. 오, 자, 한 명만 자기 거 갖고 오고 싶대요. 오, 자, 이거 되게 좋은 문제다. 생각해봐. 이유를 하나씩 가져가지고 1명 제외하고 5명 중에 딱 한 놈만 자기 거 갖고 남은 4명은 자기 거 갖지 말래요. 일단 그럼 우리 뭐부터 하는 게 맞아? 자기 걸 제대로 갖는 그 한 놈부터 픽하는 게 맞을 거라고. 그게 몇 가지겠어? 아무리 봐도? 5가지. 그렇죠. 5가지. 그 5명 중에 한 명 고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는 지 걸 골랐다고 쳐줘. 그럼 남은 4명은 지 걸 안 고르면 되고 그게 몇 가지로 유명하니까? 9가지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5, 9에 몇이다? 45이다. 다시 지금 일단 그 601번의 2번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 5명 중에
딱 한 명만 자기 걸 갖고 남은 4명은 자기 거 갖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주인공은 그 4명이 아니라 자기 걸 갖는 한 명이겠지. 그 5명 중에 한 명을 먼저 고르는 게 맞을 거라고. 그게 아무리 봐도 몇 가지? 5가지겠죠. A를 고르나 B를 고르나 C를 고르나 D를 고르나 E를 고르나. 그래서 5가지고 예를 들어 A를 골랐다고 쳐보자. 자 A라는 사람은 지 거 골랐어요. 그럼 남은 4명인 그 사람은 싹 다 자기 거 고르는 게 아닐 거라고. 그게 몇 가지겠냐고. 응, 그래서 5 곱하기 9 45개 된다. 오케이, 이런 느낌. 자, 응용해서 자 똑같은 그 문제 상황인데 이번엔 할 수 있을 거야. 믿어요. 2명은 자기 거 골라요. 그리고 3명은 자기 거 안 골라요. 네. 어떻게 될까요? 5명 중에 2명은 자기 걸 고르고요. 3명은 고르지 않는데. 5명 중에서요. 네. 2명이 자기 거를 이게 거 맞나? 모르겠다. 아무튼 40?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20? 그렇죠. 20가지. 왜냐면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만간에 조합에서 배우기도 할 텐데 사실 조합을 배우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거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세봐도 되죠. 여기 중에서 2명 고르는 거 한번 세볼까? A, B, A, C, A, D, A, B, C, B, D, B, E, C, D, C, E, D, E 나 10개 썼을 거예요. 천천히 해드릴까? A, B 하나, A, C 둘, A, D 셋, A, E 넷, B, C 5, A, B, D 6, B, E 7, C, D 8, C, E 9, D 10 됐죠? 그 10가지 세는 거 사실 뭐 일도 아니어서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2명 자기 거 고르는 선택권이 10가지가 있고요. 남은 3놈은 빠가마냥 지 거 고르지 않으래. 3명짜리 몇 개로 유명하니까 오카이. 이 정도 응용 가능하셔야 돼요. 이게 억지가 아닌 게 이거는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 수준의 문제랍니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짜스!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288페이지요. 2009년도 3월 고1 문제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면이 막혀있는 주차장에 그 차가 그렇게 주차되어 있답니다. 주차된 4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리고 모든 차량은 주차구역 내에서 직진만 한대요. 막 갑자기 막 옆으로 가는 그딴 차는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오케이. 여기 상식적인 상황 내에서 판단을 하라는 거겠죠. 그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차가 A, B, C, D. 여러분들은 지금 C랑 D 차주분들은 일단 존버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다가 A나 B가 빠지지 않고서는 C랑 D는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 나오는 순서. 그럼 첫 번째로 누가 나오거나 A가 나오거나 B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상황부터 먼저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A가 스타트를 찍는 경우랑 B가 스타트를 찍는 경우, 이 정도로 일단 상황을 구분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생각해봐요. A를 스타트로 찍던 B를 스타트로 찍던 구조적인 대칭성 혹시 느껴집니까? 뭔 상관이야. 난 경우의 수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이것만 계산하고 곱하기 2 하면 되고, 잘 안 보이거나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의심 들자면 둘 다 해보셔도 상관없고. 저는 근데 다들 이거가 일어나 똑같은 거 믿어요? 그럼 나 그냥 하나만 할게요. 자, A 나왔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든 뭐냐면, 그렇죠. 일단 B가 나오거나 아니면 C가 나올 수는 있죠. D는 못 나오겠지. 그치? 자, 그리고 A랑 B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C랑 D는 자유죠. C, D로 마무리를 짓던 D, C로 마무리 짓던 그건 알아서 뭐 차주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 A랑 C가 나오는 순간 여전히 D는 나오지 못해요. D만 옆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조건 B로 가고 그 다음에 D로 가는. 이렇게 몇 가지. 3개의 상황이 A로 스타트를 찍던 B로 스타트를 찍던 동일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6가지 나오는 게 맞겠다 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수영도
가지치기를 해서 문제를 푼다는 건데 경우의 수 문제는 거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던 아니면 케이스 분류를 하던 사실 근데 이 문제도 지금 케이스 분류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고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잊으시면 곤란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 정도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확인 유제란 변형 문제 그리고 뒤에 단원 종합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는 제가 조금 이따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